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담당하게 된 한태호입니다. 이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역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영하 11도,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여전히 중부 지역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낮 기온 1도에서 2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은 높겠습니다. 자,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스케줄 일정 정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고교생들을 위해서 진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원주시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함께하는 공공기관 진로체험 진행 소식 준비했고요. 또 원주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뒷골목 청소 사업이자 클린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평화통일 강원 포럼이 오는 10일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남북 강원도 교를 위한 평화통일 강원 포럼의 이 창립대회 개최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민간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1월 민간 점검원 21명을 채용했으며 이 기관이 이들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해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를 지원하고 불법 수확 행위에 대해서 현장 계도할 계획입니다. 하천구역이 편입되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의 보상 청구 소멸 시효가 2020년 4월에 연장되면서 만료일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영월군이 보상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하천은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남한강과 평창강이며 편입 토지 조서에 등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영월군 종합민원실의 공유재산조사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모두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고 군내 125가구의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태양광 100가구와 태양열 5가구, 또 지열 20가구로 군내 단독주택과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3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오는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공고 이후 정확한 총 사업비와 신청 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와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함께요.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진로 체험 확대를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지역 고교생들을 위한 진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죠. 원주시청의 조은희 혁신도시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좀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좀 일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참여하는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4월부터 진행된다고요? 네,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시행되는 겁니까? 네,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견학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고등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있어 작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기획하게 된 거고, 네. 현재는 기획 단계고요. 각 공공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까? 되지 않을까요? 마음 먹으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선은 예산 배정이 되었고요. 예. 네,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가는 과정이어서 네.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다듬고 있는 거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원주역 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다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만, 협의 중이고요. 네. 예, 확정된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네. 혁신도시 내 몇 개의 공공기관이 현재 이전을 한 거죠? 그렇죠. 기관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우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것도 이전 공공기관이 원주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고요. 작년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해서 네. 현재 12개 이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13곳에서 12곳으로 줄었지만은, 네. 뭐 일하는 분들이나. 규모는 줄지 않았으니까. 규모는 줄지 네. 않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입니다. 네. 광해관리공단이요. 네. 광해광업공단이요. 어렵네요, 어렵긴 한데. 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기관 직원들이 들으시면 또 화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어떤 취지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기획을 할 때 네. 저희 원주에 15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로 담당 선생님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선은 선발 인원이나 일정을 말씀드리면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가 나뉘어진대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한다면 총 15개 학교에 120개 학급 3,3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원주시네요. 예. 네, 원주 시내가 다는 못하고 이 중에 900명 정도를 선발하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 그 각 학교별 상황이 다르다 보니 모든 학교가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항상 좀 약간은 네. 좀 미정인 것이 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우선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잖아요. 그래서 그 12개 공공기관들을 구분하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건강생명 분야가 있고요. 네. 또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와 같은 자원개발 분야,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의 관광 분야, 이외에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있는데요. 네. 기능별로 묶어서 공공기관 사옥을 견학하고 각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과 함께하는 진로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학생들한테는 진로 토크를 통해 그 신규 직원들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주시 내 고교 1학년 학생들 3,3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서 한 900명 정도를 선발해서 또 학교별로 또 여러 가지 그 여건별로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12개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이제 단체로 이제 참여하겠죠. 네. 단체로 하지만 좀 약간 그 기관별로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생과 학부모님들 좀 요청이 많았었다고요? 아무래도 원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무언가 지역 학생들과 상생할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요구들은 있었죠. 네. 이번 프로그램 진행이 이러시면요. 좀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진로 담당 선생님들로부터 호응이 있었고요. 네. 또 원주의 혁신도시가 있어서 우리 원주 지역의 고등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분위기도 좋고 잘 준비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디테일한 부분을 협의 중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언제쯤에 확정되고요. 또 이제 학생들 또 학교 선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2월 학교하고는 협의가 된 상황이고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2, 3월 동안에는 공공기관 협의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3월 말경에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추진 일정을 만들어서 코로나가 허락한다면 4, 5월에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그때 그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 시기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이 정보 전해드리고요. 함께 또 할 수 있는 기회 또 함께 또 모색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시도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거꾸로 이제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원주 지역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전 공공기관이 정착한 지 5년이 됐지만 순환보직도 있고 하다 보니 원주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직원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주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 일일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또 지역 네. 상생 사업을 또 추진하고 또 네. 이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공기관의 사회 공헌 또 지역 상생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고요. 또 우리 이 혁신도시 팀 아니겠습니까? 네. 혁신도시 팀 주로 이제 평소에 어떤 네. 업무를 하시고요. 또 좀 관련해서 향후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전해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저희 혁신도시 팀이 강원도에는 도청에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 원주밖에 없고요. 말 그대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지역 상생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혁신도시 내에 복합혁신센터라고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가진 건물이 완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또 어린이 미술관 기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은희 혁신도시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이달부터 클린콜 뒷골목 청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또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클린콜 뒷골목 청소 사업이 이번 달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이 사업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쓰레기 뒷골목 청소 사업은 지난 2008년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기로 2009년 시작돼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뒷골목 쓰레기 청소 사업이란 명칭으로 시작됐는데 2011년부터 클린콜 사업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린콜 사업은 선발된 노인 활동가들이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골목을 깨끗이 청소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또 정기적인 순찰과 청소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은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씩 맡은 구역을 순찰하면서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무단투기 금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클린콜 사업에서는 총 1,123톤의 폐기물을 처리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는데요. 올해도 노인 활동가들이 25곳의 읍면동에 배치돼 뒷골목을 깨끗이 정화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이호석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25개 읍면동에 작년과 동일하게 53명을 투입하여 11개월간 약 1,200만 리터 이상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배치 인원은 최소 1명에서부터 최대 4명까지 배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 지역은 원주시 읍면동 전 지역 골목이 대상이며 주 5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6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하절기에는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말에도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미공원 및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중앙시장 주변에 4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 선발된 어르신들이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선발된 분들 좀 어떻게 좀 선발이 된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원주 노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만 60세부터 만 75세까지의 원주관 내 노인들을 선발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이 53명의 근무자가 선발돼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활동을 진행합니다. 9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돼 원주시와 원주 노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함께 사업을 운영합니다. 환경업체 쓰레기 수거 차량은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을 수거하는데요. 시민들이 쓰레기 규격 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은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가 골목 곳곳에 남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클린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근로자들은 이렇게 뒷골목에 버려진 일반 쓰레기 봉투 속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 봉투에 옮겨 담고 또 주변을 정리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쓰레기를 편리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1,200만 리터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클린콜 청소 사업으로 뒷골목 환경 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수거 일정을 기억해뒀다가 당일에 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내놓고 분리수거에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원주 노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홍소연 단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그 내지는 장애인을 선발해서 같이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지금 보면은 쓰레기가 지금 우리 원주 시내 보면 요즘 이제 재개발 지역도 많고 또 재개발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이 쓰레기에 대한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그냥 편한 대로 마구를 갖다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새로 또 분리 작업을 해서 이송하기 편리하게 하며 또 그 주변을 청소를 함으로써 이제 골목을 갖다가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린콜 정화 사업, 지저분한 뒷골목이 깨끗해지는 이 환경 정화 활동의 의미도 큽니다만은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또 의미도 또 취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주시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클린콜 사업과 비슷한 대표 사업으로 원주 시니어 클럽 사업단이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읍면 지역에서 활동할 마을 환경지킴이 1,250명과 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시환경지킴이 1,026명이 선정돼 활동에 투입됐습니다. 이번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주 3회 일 3시간씩 근무하며 환경 정리와 하천 주변 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원주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5,000명 이상 모집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말 12월에 새해 활동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매년 12월 원주 시니어 클럽,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배출되면은 청소 작업 효과도 부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 적극적인 협조도 분리수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남북 강원도 교류를 위해서요. 평화통일 강원 포럼 창립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강원 포럼 창립준비위원회에 원재성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평화통일 강원 포럼 오늘 10일이군요. 원주문화원에서 창립식을 열고 또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나선다고 하는데 혹시 라디오를 켜두셨습니까?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올려요? 예, 올려서요. 지금 수화기를 가까이 내주시고요. 예. 네네. 자, 이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 출범을 준비하는 평화통일 강원 포럼 취지라든지 이 출범 배경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강원도는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도 또 분단도입니다. 그래서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이제 남북 관계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이제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평화 교류를 통해서 경제 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분단도인 우리 강원도에서 먼저 시작하자는 그런 중지가 모여 있어서 이제 이번 출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범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0일 오후 2시에 원주문화원에서 대공연장에서 이창복 선생님을 모시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이렇게 출범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이 강원 포럼 좀 어느 정도 규모로 출범이 되는 겁니까?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꾸려나갈 예정인지요? 예, 현재 창립 발기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한 70여 명 정도 되고 이제 10일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100여 명을 목표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포럼의 출범은 이제 출범 후에 이제 18개 강원도의 18개 시군에 각 포럼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주, 춘천, 강릉에서 적극적으로 포럼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거의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발사체가 계속해서 또 북쪽에서 좀 발사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 협력이 필요한 이유 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정세나 이제 국가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 온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이제 시민 중심으로 평화 통일을 준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분단의 역사가 70년이 되다 보니까 남북 교류의 희망과 기대가 이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남북은 이제 한민족으로서 반드시 평화적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 이제 그 저희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남북 관계가 최근에는 좀 단절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원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좀 진행된 게 있는지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문순 도정이 이제 강원 평화 특별 자치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남북 교류 협력법이 사실은 이제 지난 1990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문제는 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그 역할을 이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포럼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순수한 민간단체 위주로 지속적인 이제 교류 협력 사업을 찾아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포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또 이번 정권의 핵심 공약이었거든요. 지역 차원에서는요. 근데 결국 또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정권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도민의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 시민들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평화통일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 이제 시민 중심의 순수한 강원도민 중심의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회하고 세계 평화에 기회하자 이런 뭐 아주 거대한 그 뜻을 가지고 출범은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평화통일 강원 포럼 어떻게 보면 작은 발자국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활동들을 앞으로 계획하시는지 또 조금이나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효과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좀 정리하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우선은 이제 도민과 함께는 평화통일 교육 사업과 연구 활동을 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서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같이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도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 통일에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무엇보다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평화 통일 분위기만 조성돼도 강원도의 경제 발전은 지금보다 예를 들면 금강산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좀 시간을 더 두고요. 어떤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번 더. 네, 원지성 사무처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